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릴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졌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가구 수가 아닌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등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매년 10월 13일 핀란드에서는 실패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실 실패는 조금 숨기고 싶기도 한데 이 실패를 기념한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죠. 이렇게 실패를 기념하는 이유는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뭔가 노하우가 생겨서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어 있지 않으신가요?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 경험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눈발이 좀 강하게 내리더니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처럼 날씨도 추워졌는데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또 독감이 극성을 부립니다. 지금 요즘 병원 가면 뭐 독감 환자가 난리라고 하는데 요즘 뭐든 셉니다. 부동산 규제도 세고 대출 규제도 세고 그래서 이 차갑게 만들고 춥게 만드는 게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도 매우 추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버티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떻게든 좋아진다라는 자신이 있다라면 마음이 좀 담담해지고 그나마 따뜻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고민 따뜻하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혹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은 추워졌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얼른 좀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할 텐데요.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노하우를 좀 키워볼 텐데요. 그동안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조금 먼저 이 다세대 주택, 빌라로 눈을 돌리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시장이 차가운 건 아닌데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라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다세대 주택 투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작년까지 정말 거침없이 아마 작년 10월, 11월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전국 최대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많이 좀 놀랐죠. 그런데 그게 거품이 되어서 지금 당장 마지막
작년과 올 초에 묻지마 투자하신 분들 가슴이 지금 매우 힘들고 또 그분들이 또 역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뭐 20대, 30대 분들 정말 서울에 투자한 분들은 몇 분 안 되겠죠. 서울에 영끌이 해가지고 20, 30대가 샀다라는 것들 뭐 언론상으로는 많이 듣고 있고 보도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20, 30대 영끌이 하신 분들이 정말 서울의 아파트 주요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좀 대출을 받아서 좀 엉뚱한 데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서울 멀리 이 지방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국토부에 가셔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가서 많이 봐가지고 서울에 과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소위 빌라들은 얼마나 내렸나 봤더니 그리고 얼마나 거래가 안 되나 봤더니 사실은 보이지 않게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빌라들은 가격이 참 많이 올랐다. 전체적인 가격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수율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볼 때는 뭐 땅값 상승도 있겠고 또 건축비 상승, 그다음에 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좀 저렴한 투자처로 옮기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을 좀 1억으로 빌라 투자를 해서 1억으로 빌라 투자해서 5억 올랐다 말이 돼? 라고 저는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조금 요즘은 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 좀 흥미롭게 쉬운 제목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은 여기가 2013년 정도라고 한다면 가격이 내리고 바닥이 져서 많이 이렇게 올라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좀 내리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래서 아파트의 곡선은 이렇게 나온다면 빌라 시장을 좀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오를 때 오르진 않았어요. 뭐 별로 오르지 않았고 물론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평균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봤을 때 빌라들은 오히려 좀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전국으로 얘기를 하면 부동산 세계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이라는 데에 압축, 서울 시내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빌라들은 제가 전국 서울의 25개구를 좀 열어봤더니 여전히 안 오른 지역들도 여전히 좀 많이 있고 반대로 그 땅값, 단독주택 지분값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평균 빌라의 가격들은 이런 식으로 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동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지고 그냥 단독주택 재개발 그래서 모아주택, 가로주택 사업, 역세권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신속통합기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 지역을 보면은 안으로다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 있고 또 다른 지역 안으로다가도 이게 급격히 올라가고 또 급격히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주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한 곳을 보면은 일반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지역에서 재개발로 가거나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봤는데 가격이 참 많이 탄탄하게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거래의 주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물론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직접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자녀분들 이런 자녀분의 미래를 위한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지역들도 한번 보고
그냥 평범한 지역들도 봤는데 그냥 새 거일 때는 가격이 좀 높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내리고 노후도가 진행된 데는 거래량도 없고 가격이 안 오른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니까 경매 같은 걸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몇 천만 원 들어서 또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젊은 층들이 좀 들어간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아니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 그리고 편의시설 사용 문제,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대규모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더라.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부분들은 거래도 뜸하고 매각, 일단 전세나 월세 수요도 많지가 않고 정말 어쩌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도 거래량도 없고 거래가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많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하나 사놨다가 자기가 나중에 대도심 서울이나 이런 데 사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오히려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데, 전세는 그나마 좀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역전세나 이제 많이 나고 있는데 전세 가격 못 받을까 봐 오히려 월세 정도를 살거나 아니면 LH를 통해서 안심전세 이런 쪽으로 선호도가 좀 있었고, 정말로 지방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어렵고 거래도 안 되더라. 가격마저도 하락을 해도 거래가 안 되더라는 걸 많이 느꼈다라는 걸 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느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어렵게 잡았네요. 1억으로 빌라를 투자해서 5억을 벌었다. 실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예, 여러분도 이제 국토부에 가셔가지고 실거래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연립주택, 다세주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관심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에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 좋은 지역을 투자를 하려면 먼저 재개발이 항상 중요한데 구역 지정이 된 지역과 그리고 지정이 되지 않은 노후 주거지의 예정지를 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재개발이 구역 지정된 지역의 가격을 국토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가격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예정지는 아직 가격이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가격이 오른다. 얼마큼 오를 거냐, 목표가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지정된 지역의 목표가를 정하고 노후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된 건물과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모집단이 100가구를 한다면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것은 만약에 30년 이상 된 게 20%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제외된 건물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노후도가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후도 계산을 해서 이 지역의 구역 지정되는 예정 날짜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노후도를 계산하는 게 쉽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와 좀 상의하셔가지고 예상하는 게 좋겠거나, 아니면 현지 공인중개사 아니면 가칭 추진위원들이 진행돼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거기는 노후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항상 보면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노후 주거 지역 내에는 신축과 구축이 있는데
항상 갈등하죠. 신축을 살까요? 구축을 살까요?를 고민하시는 분 있는데 항상 1순위는 물건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신축과 구축이 공존하고 있다면 먼저 신축이 1순위죠. 왜냐하면 신축은 조금 비싸더라도 전세 가격이 높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세입자가 잘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내 투자금을 가장 줄여야만 가성비가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축은 괜히 가격만 비싸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축은 개발이 되고 신축은 재개발이 안 될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신축은 항상 그 지역 전체의 평균 노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축이 이런 데가 만약에 박혀 있다고 할게요. 신축은 파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있는데 전체 노후도는 맞는데 신축이 중간중간 끼어 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신축을 빼고 쉽게 말해서 재척을 하고 개발한다고 막 추진이나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얘를 빼고 갔을 경우에는 우선 협박요구 될 수 있겠지만 빼고 나면 전체 개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라든가 빼고 나면은 이 구역 설계상의 그다음에 도시 구성상의 문제로 빼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신축들은 늘 전체 평균 노후도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포함이 된다. 재개발에 포함이 된다. 신축. 그래서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꼭 초짜들, 잘 모르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빼고 간다, 뭐 재척한다 이런 쉽게 말해서 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신축을 사면 신축이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신축을 사면은 먼저 전세 가격이 높으니까 들어갈 투자금이 낮고 나중에 여기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그 구축이나 신축이나 평가를 받죠. 땅값은 다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죠. 땅값, 땅의 감정가. 그러나 내가 보상에 따른 감정가는 신축이 더 훨씬 비싸겠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쳐주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먼저 그냥 막연하게 너무 많은 가격을 조사를 하시면 여러분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개발에 구역 지정된 거에 번지들을 몇 개 샘플들을 따가지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몇 프로가 올랐는지를 확인하시는데 구역 지정일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것은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무슨 몇 구역에 예를 들어서 뭐 신길 2구역에 몇 번지는 언제 구역 지정이 됐고 조합 언제 인가가 났고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났고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죠. 아니면 잘 모르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가서 보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정지와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시와 조합 인가시의 가격들을 적어도 뭐 엑셀표든 아니면 어디에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메모해가지고 가격이 얼마 올랐구나를 체크를 하시면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 아이디어가 곧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전용 대지 6평의 전용 13제곱미터 뭐 13평 대지 13평에 뭐 전용 13평 15평은 나오겠네요. 그죠? 2014년에 1억 8천 하던 것들이 불과 한 8년이 지나서 8억이 된 것들이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신길동입니다. 신길동은 노후 주거지가 좀 심각했던 곳이죠. 그래서 신길 뉴타운 시작을 돼서 반쪽짜리로 신길 뉴타운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길 뉴타운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영등포 역과 연결되는 그런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이지요. 한번 볼까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되면 특히 빌라 같은 경우 투자하기가 많이 힘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역이 어떤 형상으로 바뀌고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군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가격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흑성 뉴타운 하면은 여기 신풍역과 보라매역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의도 갑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도림 사거리 역에 안산역 들어오고 여기 가로주택 사업 공공 신길 2구역 요 온통 공공 재개발로 막 들어오죠. 이 지역의 가격들이 무려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여기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올랐죠. 뭐 1억 5천 하던 것들이 뭐 7억 정도. 그래서 심지어 400에서 약 50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이자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만약에 지금 현재 연이자 10%짜리를 쓴 사람이 내가 1억 또는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투자했다 할게요. 2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5억을 벌었다고 한다라면 10%면 2천만 원씩 8년 28에 16 10%면 엄청난 이자인데 그냥 1억 6천을 투자해서 내가 5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래도 3억 4천 남는 장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자가 매우 낮았었으니까 1억 8년 동안 이자 낸 게 1억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리 역풍이 불고 역전세나 힘들다 하더라도 많이 안심하고 있죠. 누가 안심하고 불안하죠? 이 2021년, 22년 끝물에 아파트 산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이 이전에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10억, 5억 번 사람들은 그다지 불하지 않고 아이 속상해. 내가 10억 오른 줄 알았더니 5억 빠졌네. 5억밖에 오르지 않았네. 속상함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2022년 초, 2011년 말에 사신 분들은 많이 속상할 텐데 이렇게 사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심심해서 아파트 국토부에 좀 여러 군데 좀 주 아파트를 이렇게 좀 거래 개수를 찾아봤거든요. 그다지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왜 안 팔았나 이렇게 보니까 살 사람 너무 비싸서 살 사람도 없었겠지만 양도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팔지 않았고 또 똘똘한 한 채 갖고 가기 위해서 안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 가격이 폭락하고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있겠지만 소수 지방 분들 인터뷰 해가지고 뭐 굉장히 공포 막 몰아놓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공포는 서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 5월에 전용 면적 8.5평. 이건 투룸이죠. 여기 15평짜리는 3룸이겠고요. 대지 5.5평. 보통 전형적인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6년 5월에 2억 7천 하던 빌라가 당시에 전세 2억 2천, 현재는 전세가 한 2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5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2022년의 가격을 보니까 현재는 한 8억 5천 정도 합니다. 무려 한 5억 5천이 훨씬 더 넘게 올랐죠. 그런데 1억으로 두 채를 사두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니까 두 채 산 사람들은 내가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죠? 한 11억 정도 벌었죠. 그런데 두 채 산 사람 하나는 비과세를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반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5억 5천에다가 하나는 뭐 2억 7천 5백 해서 약 8억 5천 정도 벌었는데 이런 분들은 6년 만에 약 800%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우리가 투자 수익은 내 투자금 대비 얼마 올랐냐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투자하기가 매우 쉽죠. 왜죠? 전세제도가 있죠. 전 세계에도 없는 전세제도. 전세값 오르면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아주 안정화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전세제도를 아예 우리나라 외국처럼 없애버리는 게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있는 이상은 정말 투자에 우리나라처럼 투자하기가 쉬운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부동산 규제가 매우 세지요. 일단 대출이 안 나옵니다. 뭐 DSR 이거 힘들죠. 그다음에 취득세가 중과로 돼 있죠. 취득세 중과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유연적인
지금 현재 종부세 중과가 있죠. 종부세 중과. 하여간에 우리 국민들이 좀 착하죠. 이렇게 막 없는 제도 막 만들어 때려 넣어도 유연적인 거 오더라도 잘 참죠. 왜냐하면 이 잘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정말 애로부터 그 정부를 많이 신뢰를 하고 또 유정자들 많이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풀어주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들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안정이 된다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풀어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취득세 중과세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서울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계산된다면은 지금 서울은 조정 지역이라 힘드는데 계산상으로는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이 되면은 또 다시 내가 팔 수 있는 건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건 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자 잘 모르다 보니까 아파트만 줄곧 바라보신 분들 이제는 내 아파트 하나 마련하셨으면 빌라로도 이렇게 몇 년 안 돼서 1억으로 5억, 500%씩 버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특히 국토부의 실거래가 그 검색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된 투자하시면서 부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교적 아파트의 시세는 우리가 쉽게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는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좀 투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살필 거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또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재개발에 관심이 많고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내일 모레죠. 역시 여러분을 모시면서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이미 재개발된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로 예정지로서 가격이 좀 상승할 만한 또 소액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지역들 좀 많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과 Q&A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부동산 지식 또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업그레이드로 노력할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날씨는 조금 추워졌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따뜻해질 때를 기대하면서 좀 미리 선점 투자해볼 수 있는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무료 세미나 신청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일부 남은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살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현재는 1주택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생 자녀 아들이 있어요. 22살짜리. 네. 근데 이제 현재 한 1억 정도 이제 있어가지고 투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1주택 상황에서 여유자금 1억으로 그러니까 아드님과 네. 함께 좀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네. 지금 거주는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저기 송파구에 있어요. 네, 서울 송파에 거주하고 계시고 남은 1억을 어떻게 좀 투자해야 하는지 우리 아드님의 상황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제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뭐 군대는 아직 안 갔다 왔을 거고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1주택자라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샀는데 가장 문제 이게 하다 보니까 취득세 이게 취득세가 8.4%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 취득세를 좀 줄이기 위해 85% 감면을 받기 위해서 네. 감면을 받으려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료보험료 내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사업자를 내면 아드님이 85 아드님이 이제 임대사업자 내면 임대사업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내면. 네. 예,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학생이면서 의료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요. 이럴 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부모 명의로 사야 돼요. 아, 일단 그래요? 부모 명의로 사가지고 예. 아이가 군대를 갔다 오면 그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을 하면 네. 세대 분리 가능하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자녀한테 증여를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만약에 지금은 다 좀 1억 갖고 싼 거 샀는데 갑자기 재개발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양도세도 무섭고 네. 그러니까 아드님이 딱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네. 그때 딱 맞춰서 재개발할 지역 찾는 게 좋겠죠?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죠? 22살이요. 22살이 만으로 21살이죠. 네.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면은 뭐 한 27, 8세, 네네. 27, 8세에서 정비구역 지정돼가지고 아파트 진행되면 한 예를 들어서 31세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25평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 시작을 하면은 뭐 부모로서 역할 다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취득세 부분이 높으니까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6억 이하의 예. 신축 6억 이하의 최초 분양분 있죠. 네네. 예, 신축을 하나 빌라를 하나 사세요. 아, 예. 구축을 사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 난 거 사면은요. 네. 85% 감면 안 해줘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그러면 58에 500만 원, 500만 원만 취득세 내야 될 걸 네. 58에 40, 45, 20, 4천 한 2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네. 난 1억밖에 없는데 취득 4,200만 원 내고 나면 투자할 게 없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많이 요 4,200만 원에서 85% 감면을 받으면 뭐 네. 한 800만 원, 900만 원 나오겠네요, 취득세. 네. 네, 그러면 9천 정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놨다가 과연 그러면은 아들이 28 될 때 재개발 재건축 할 만한 데가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송파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송파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 강남의 이 동쪽 여기 송파, 네. 강동구, 둔촌 이런 쪽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둔촌 주공 결국 4,300세대인가 일반 분양해가지고 분양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 좋은 뉴스거리가 당분간 송파 쪽을 이끌어 갈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호재가 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로 아시죠? 구로 네. 디지털 단지. 예. 우리 서울에서 가장 많은 업무 시설과 이 직장인이 많은 데가 구로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여의도 있고요, 영등포 있고 신길 뉴타운 아시죠? 예. 노량진 뉴타운 알고 흑성 네. 뉴타운 아실 거고. 네, 근데 네. 딱 지금 현재 뉴타운이 취소됐던 데가 어디예요? 25개 중에서 구로 뉴타운이 취소됐거든요. 아, 예. 구로 뉴타운 여기 밑으로 보면은 금천구가 원래 구로구였죠. 네네. 구로구가 인구가 이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 인구가 너무 많이 폭발하다 보니까 인구 때문에 나눠가지고 구로구가 구로와 금천구로 나눠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쪽 그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 예. 신안산선은 경정철이 아니에요. 네네. 경전철이 아닌 것들은 개통이 되면은 그러니까 개통 효과가 높고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천자님이 지금 당장 뭐 4억 5억짜리 투자 가지고 많이 오르는 것보다 지금은 덜 오르다가 아드님이 군대 딱 갔다 와가지고 대학 졸업했을 때 직장 가질 때 팍 오르는데 좋겠죠. 예. 저는 앞으로 그럴 때가 구로라고 봐요. 구로. 예. 네, 그래서
신안산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도림은 비싸요. 이제 이미 비싸져 버렸어요. 신길도 아. 비싸거든요. 네네. 대림은 중국인이 좀 많아서 조금 인기가 없고 네. 그렇다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예. 구로 디지털 단지역 요 사이 있잖아요. 예, 예. 요 사이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여기에 보면은 이름 있네요. 네, 조원동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독산 3동 있네요. 네네. 조원동은 역하고 가까워요. 신안산선 환승역이니까. 네. 그런데 역 너무 가까우면 재개발해요, 안 해요? 안 와요.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역에서 한 150m 좀 떨어진 지점부터 좀 하세요. 네네. 이해 가셨죠? 예. 그다음에 항상 제가 늘 중요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있으면 딱 살게 되면 거기 좋으면 특히 중학교 있는 데는 한번 중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감수성 예민하니까 이사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새도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 보면은 신축으로 사놓으세요. 네네. 그리고 노후도가 예. 70% 정도 도달한대. 노후도. 예, 예. 그리고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75% 죄송합니다. 노후도가 65%만 넘어도 돼요. 예, 예. 노후도 67% 넘으면은 다 재개발 재건축 가능하니까요. 네네. 여기 보면은 난곡중학교 이쪽 난곡 쪽은 좀 인기가 없어요. 문성중학교, 영남초등학교, 독산고, 예. 예술문화고, 예술정부고, 금천세무서, 여기 신안산서 들어오는 요 정도. 예. 제가 봤을 때는 금천문화고나 문성중학교 보면 되는데 문성중학교 옆에 인근으로 하나 사놓으세요. 네네네. 한 뭐 1억이면 충분히 사고 남습니다. 네. 그래서 왜 신축을 하라고 하냐면 네. 여기 송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세 안 나가고 물 새고 막 이 구축들이 살면은 집 고치는 게 많잖아요. 네. 그게 열받아 죽거든 돈을 떠나서. 네. 그러니까 저 신축을 하나 딱 사놓으면은 네. 딱 아드님이 군대 갔다 와 직장 할 때 재개발 정부역 지정 딱 되는 순간 가격 많이 오를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들한테 명의 가고 나서 올라야 되는데 너무 네. 많이 오르면 증여세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리고 나중에 부담부 증여도 해야 되니까 전세를 많이 끼고 있어야 돼요. 네네. 네,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드님이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석천동으로 가는 거예요. 석천동은 아직 노후도가 안 맞잖아요. 네. 너무 세게 많아. 여기서 한번 벌고 여기서 한 10년 벌고 석천동 한 12년, 10년 후에 가면 그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돈은 단계별로 벌어야 돼, 단계별로. 그래서 예, 예. 거꾸로 이렇게 여기 석천동 사가지고 세월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벌려고 하면 기회가 한 번은 날아가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데는 노후도 맞은 데 가가지고는 한 번 벌고 한 번 오는 거죠. 예, 두 번 예. 벌 수 있도록 해주면 그땐 다 팔아서 결혼할 때 아들이 손주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면은 뭐 강남은 아니더라도 송파구에 아파트 하나 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1억으로 아들 송파동 가락동에 25평 아파트 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정 네. 모르겠다 그러면 저 차 대표 찾아오시면 이제 네. 프로젝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날씨 추우니까 특히 미끄럼 조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부모님이 먼저 투자를 해 두신 후에 나중에 이제 증여 계획을 세우자 이런 조언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지역으로 아드님과 함께 발품도 팔아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거여동 영풍초 주변 14번지인데요. 네. 계속 살아도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그럼 다세대 주택일까요? 네, 네, 거여동 빌라예요. 14번지. 예. 네, 빌라를 지금 가지고 계시고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지역에 계속해서 좀 살아도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여동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그 집원은 제가 지금 바빠서 못 봤는데 주민센터 쪽이에요? 아니면 학교 저기 공원 옆에 14-2 있는데요. 공원 옆에 예. 무슨 옆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없으세요? 학교라든가? 예, 학교 영풍초요. 아, 영풍초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위치 좋네요, 그죠? 그래요? 예. 일단 예. 여기 노후도는 좀 체크해 보셨어요? 지역 전체 노후도? 요즘에 신축을 조금 하는 데가 있었어요. 신축은 상관없어요. 여기요. 왜 여기 네. 재개발 지금 안 했어요? 계속 저번에 한번 있었다가 안 하고요. 예. 그 지역주택이 계속 했다가 또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역주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지 못했었나 보네요. 예. 일단 보유 무조건 하세요. 보유. 자, 시청자님은 지금 요거 1주택자세요? 예. 이거 하나 믿고 가기에 좀 세월이 아까운데 예. 지금 요걸 팔려고 하지 말고 예. 요건 재개발로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걸로 하시고요. 예. 얘는 임대주택을 놓거나 뭔가 하시고 좀 예. 여유 자금 있으면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세요. 또 하나. 어디다가요? 여기다 하시든 지금 자녀분이 몇 살이죠? 지금 둘은 출가했고요. 예. 이제 지금 26이요. 26세. 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26세면 직장 생활 하시고 소득 있으면 세대 분리해 가지고 하나를 예.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궁금한 거는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이제 직장을 다니시니까 예. 이 아이가 26세 아이가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은 잠깐 이제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방법 아니면 뭐 회사 다니면 기숙사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등록을 분리를 하는 게 세대 분리예요. 그러면 혹시 같이 살면서 그래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어떨까요? 세대 주를 만드는 거죠. 예. 예. 그 같이 사는 것은 좀 불법이겠죠. 가짜로 세대주 만든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다가 가짜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예. 아유 진짜 눈치껏 그래서 하나 못하고 없으시네.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 예. 제가 따님은 직장 위치는 어디신데요? 지금은 정확하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아니요. 또 옮길 수도 있었어요. 옮길 수 있으시고 그러면 따님이 일단은 26세면은 적어도 예. 한 3년, 3, 4년 내에는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앞으로 한 4년 정도? 예. 지금 네. 저축을 해가지고 자녀 결혼하는데 뭐 전세라도 내줘 하려면 뭐 1억 2, 3억을 줘야 되는데 이거 딸이 돈을 벌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할 만한 빌라 잘 투자하면은요. 예. 1억은 벌 때 많아요. 아. 몰라서 그렇지. 한 번도 안 해보면 모르거든.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님 거 지금 거여동인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 재개발 붙으면 참 방 몇 개짜리 빌라예요? 저희 3개요. 3개. 그러면 지금 지분은 몇 년도에 지금 사셨어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매입을. 2억 6천이요. 그쵸. 2억 6천. 그럼 8년, 7년 갖고 있었네. 그럼 지금 네. 현재 재개발 안 해도 5, 6억은 가겠네요. 그죠? 네?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시세가. 그건 안 알아봤어요. 살고 있어서. 방 3개짜리면 전용이 13평, 15평은 되니까 예. 땅값도 저희 있고 하니까 적어도 5, 6억은 4, 5억은 갈 거 아니에요. 시세가. 그런데 이게 네. 재개발 붙으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억? 그렇죠? 10억은 네. 가요. 그래서 아까 네. 꼭 붙들고 보유하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네. 언제쯤 시기가 될까요? 그건 노후도로 봐야 되는데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주택도 한다, 재개발도 한다고 했다는 건 이미 노후도가 맞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가면은요. 예. 내년에도 할 수 있어요. 모아타운 재개발은. 그런데 대표님 길 건너 쪽이 모아타운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길 건너가 예.
예, 제 말 현대 들으세요. 아파트 1차 거기 주변. 예, 시청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만 알면 돼. 왜 남들 오르는 거만 보면 되는 거죠. 동네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 거기도 들어와도 저희가 모아타운으로 가능한가요?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 예,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은요 노후도가 57%만 되면 돼요. 네. 여기는 만족됐을 거예요. 과거에 재개발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네.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려면은 네. 67%가 정도가 나와야 돼요. 네. 재개발. 근데 얘는 또 역세권이잖아요. 아, 역세권이에요? 예, 예. 여기서 420m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역세권 개발은 이거 매우 장점이 많은데 60%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쪽은 역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잖아요. 네. 역세권 개발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라도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역세권 네. 개발이 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예. 지역주택조합 하는 사람들이 이거 네. 역세권 재개발해봐야 뭐 늦고 재미없어요라고 혹시 유언비어를 만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안 해줘서 지금 결국은 취소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택조합보다는 네. 여기 역세권 개발하면 주민들이 네. 한마디로 두 마디나 두 자로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아. 아니 좀 날도 춥고 꽁꽁 어려운데 마음이 좀 녹으시죠? 아,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보세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 여기 주민들 데려다가 강당에 좀 모아놓고 절 불러주세요. 초등학교 불러 내가 얘기 좀 해줄게. 예. 아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저도 한번 전화를 드린 네, 거예요. 여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영풍초등학교와 거여공원 옆에 계신 예. 거여역 1번 타운 주민님들 예. 노후도 60% 이상이 확실히 넘을 걸로 보이니까 네. 역세권 개발 추진하세요. 역세권 그럼- 개발은 예.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 제안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예. 주민 제안으로 해서 50%만 일단 동의서 받으면 구청에다 내시면 되거든요. 아, 네네. 네, 지금 서울시에는 네. 그동안 과거에 그 박원순 시장이 많이 해제해 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25만 개 아파트가 없어지는 바람에 서울에는 지금 양질의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요거 역세권 시프트 해서 하면 네. 서울시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좋고 뭐 용적률 400%만 받아도 굉장히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시간 없어요. 거기 주변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돼요? 무슨 도로가요? 골목에 일반 통행. 도로가 있는데 뭐 도로 동사무소에서 살려고요? 좀 도로 투자? 아니요. 네. 동사무소 쭉 내려오는데 그게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아서요. 아, 도로는 이게 개인 거냐 아니면 그 국가 소유 공공 거냐는 건데 그거를 국가에서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국가는 과거에는 안 해줬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네. 매우 협조적이에요. 바뀌었어요. 아. 그거 지금 거기에서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이 거기 그 추진 준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머리가 아프니까 예. 그냥 여기에서 좀 아는 임원 정도 하셔가지고 좀 설명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자,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조금은 이제 기분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보유하셔도 좋다는 기분 좋은 의견 드리면서 무엇보다 역세권 개발은 이 주민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근처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중간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언제나 열어둘 거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 예정지와 관련된 투자 계획 조금 더 자세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진행되거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2부에서도 차인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